佛是一座山，山是一尊佛。 칭하의 성의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푸른빛 고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고원을 가르는 세계 최고 높이의 열차를 타고 라싸로 가는 길. 터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해발 5,000m를 넘는 5,013m에 있습니다. 미지의 아련함을 품은 극도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세계. 신과 인간이 조우하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곳으로 지금부터 떠나볼까 합니다. (15년) 전 다녀왔던 티베트 라싸를 다시 찾기 위해 저는 2달 전부터 층장 열차를 계획했습니다. 인천에서 3시간 반을 날아가 청도를 거친 후 다시 2시간을 더 가서 시닝에 도착. 거기서부터 열차 여행이 시작되죠. 그토록 꿈에 그리던 층장 열차. 그 경쾌한 출발과 함께 해발 3,000m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티베트는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 통상 시닝과 라싸 구간을 층장 열차라 부르지만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멀리 베이징부터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층장 열차는요, 1984년경에 시닝에서 거울무까지 연결이 되고 거울무에서 라싸까지는 한 2006년경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한 2,000m 가까이 되는데요. 중간에 해발 5,000m를 넘는 그 탕골라산을 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산을 가기 때문에 곳곳마다 산소 공급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의료진도 이쪽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렘도 잠시. 갑자기 바빠진 승객들. 바로 여행 허가증 확인 때문입니다. 네, 이 열차가 더不能买票. 네,我看一下啊，因为这个必须要我们要看的。 한 달 전 오픈되는 티켓 예매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티베트 여행 허가증. 라싸는요, 표를 살 때도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밋이 없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행을 시작하기 45일 전에는 허가증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男年龄无界知道吧？好了。在这下面写你的名字，明白了。下面写日期，这里面打2个对勾。打2个对。哎，对。谢谢啊，你很体贴啊，谢谢。好，你有啥事找我啊。哎，谢谢。先生们，为了更好的为您 일 있으면 자기를 찾으라고 하네요. 도와주신다고. 生活，我们从 친절한 영무원의 도움으로 서류 절차도 마쳤으니 이젠 자유시간. 본격적으로 객실 구경에 나서볼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쪽 그 열차는요, 이쪽에 약간 좀 딱딱한 침대입니다. 총 6분이 이쪽에서 탈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침대는 란오라 그래서 4분이 탈 수가 있습니다. 푹신한 침대 칸, 딱딱한 침대 칸, 그리고 좌석 칸으로 나뉘는 층장 열차. 특히 2만 원대로 저렴한 좌석 칸은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해 진한 삶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키를 재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1m 20 그 이하에는 아마 어린이 가격이고 그 위에는 이제 또 그 값을 더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키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카펫도 깔려 있네요. 역시 4인실이라서 좋습니다. 4인실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不好意思啊，我听说你们这个从什么地方来的？香港。香港跟澳门都各个不是那个一家人吗？我是一家人，一家人，但是住在不同地方。对，没关系。 평생 꿈만 꾸던 여행이 현실로 이루어져 다들 들떠 보였습니다. 女儿啊。我女儿。就是也是很神秘，而且那个文化特色就是我们接触就不什么认识，所以想看看，在课堂认识一下。可以知道。我就说西藏是个在我们香港中国人来说比较神秘的地方，也不常去神秘的地方。 由香港去西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本来那个饼干呢是扁扁的，啊，来到那个高海拔呢，就变成那个胀的。 그 압력 때문에요. 이게 좀 상당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터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 303楼， 303호. 아, 这边有啊. 对，下楼。 303호 3035m. 예. 예. 那么这个 고도가 높은 이곳은 동토에다 산소도 부족해 처음 철로를 계획할 당시 다들 실패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칭짱 열차는 그야말로 고원을 달리는 기적의 열차라고 불립니다. 그 안에선 낯선 이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그건 아마도 설레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이유겠지요. 그 순간 저희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아, 那个就是那个青海王。中国最大的仙人掌。哦，是吗？中国最大的。最大的。哦。海拔最高的。啊，那也肯定。 서울 면적의 무려 7배에 달하는 칭하이후. 바다를 꼭 닮은 호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황량한 고원 한가운데 있어 더 눈부시도록 빛났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를 그 신비의 세계로 칭짱 열차는 힘차게 달려갑니다. 칭하이성 제2의 도시인 거울무역까진 7시간 거리, 약 20여 분간 열차가 정차합니다. 북으로는 깐수, 남으로는 티베트, 서쪽으론 신장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 그곳에서 또 한 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열차.
什么？等一下，啊，大哥前边我是这个炸的啊。 拉这个火车的机头。 아, 라 호셔도 지터와. 지금 앞에 뭐 하나 붙인 거는요.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그 기계 하나 더 붙인 거랍니다. 이 동력 있는 차를요. 본격적인 고지대로 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이제부터 열차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68m 구간을 향해 거친 숨을 뿜어낼 겁니다. 女士们、先生们，为了您的安全，请您不要将危险品带上车，如炸药、雷管、汽油、煤油、酒精、香蕉水、着火箭药。我这我们要把这窗给拉上啊。 安全危险。 밤 10시가 되자 약속했다는 듯 소등을 준비하는 영무원들. 하룻밤이 지나면 도착할 최종 목적지 라싸를 위해 다들 체력 비축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잠잘 시간이 되어서 승무원분께서 커튼을 다 치셨고요. 이제 소등까지 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뒤늦게 밀려오는 피로. 하지만 꿈속에서 만날 세계 최고 높이의 탕구라역과 펑워산 터널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새벽 5시 반, 탕구라 산맥을 가로지른 차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눈 덮인 설산은 높은 키만큼 아직은 굼뜬 계절의 흔적. 요즘 잘 때 안 힘드셨어요? 저 잘 때 힘들었는데 산소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통해서. 중간중간에 좀 끼었어요. 산소가 좀 부족해서. 하지만 풍경이 곧 피로를 달랩니다. 푸른 초원과 강렬히 대비되는 티 없이 하얀 만년살. 드디어 저는 티베트 땅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새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청명하고 맑은 풍광. 앞으로 이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감동으로 다가올지 설렘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다시 찾은 라싸. 한때 그곳의 아름다움에 반해 2년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곳. 정말 오랜만에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고 떨려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도 있고요. 설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라싸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신이 내린 이 땅의 마지막 안식처. 지구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강렬하고도 찬란한 세계. 대자연의 장대함과 아름다운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티베트입니다. 티베트 자치구를 여행할 땐 반드시 정부에서 교육받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태성 씨와는 미리 연락을 취해 놓은 상황. 신혼전하고 진짜 많이 변화가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엔 사실 그 기차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버스로만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으로 오다가 지금 와서 기차로 오니까 뭐 상당히 편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우리도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라싸의 풍경. 이곳 역시 변화하는 바깥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부가 이렇게 됐으면 그 내부, 이 중심지 옛날에 그 포탈라하고 뭐 따저스라든가 그 옛날에 그 번역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그쪽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은데. 많이 변했죠. 놀랍게서도 저도 뭐 여기 반년 있다가 이제 뭐 고향에 가서 이제 9월달 다시 이제 새해 4월달 올 때 되면 그 반년 사이도 이제 변화 많거든요. 하지만 라싸 특유의 짙고 강렬한 분위기는 여전히 몽환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방에 향냄새가 배어있을 듯한 엄숙하고 장엄한 건축물들. 어디에 시선을 두던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삶이 느껴집니다. 라싸의 구시가지는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장소. 다소 정신없고 복잡해 보여도 티베탄들의 삶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라모체 줄라팡이라고 그래서 소조사라고 하는데요. 이쪽에도 양쪽에는 많은 그 상가들이 있어서 이곳을 그 참배하시러 오는 많은 티베트인들이 이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길을 하나 건너시면 티베트에서 가장 번성하다고 하는 이제 그 대조사 그쪽에 광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양쪽 상가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던 그 시장이기도 하고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걷다 보니 눈앞에 파고지회가 보입니다. 대조사라 불리는 족항사원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구시가지. 라싸 최대의 번화가이자 하늘로 가는 성스러운 길로 불렸습니다. 라싸의 옛 채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티벳에 저렇게 옥상에 보면요, 탈초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데 저거는 매해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저거를 해마다 세우면서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흥미로운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모두가 걷는 방향이 한 방향.
어느 누구도 이 규칙을 어기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라싸를 찾은 순례자들입니다. 함께 있으면 누구라도 불자가 된 기분입니다. 순례 오신 모든 분들은 이쪽 족항사원 안쪽에서 낭꼬라 그래서 안쪽을 한번 도시고, 그 다음에 족항사원을 연이어서 파고라고 해서 이쪽 중간 지역을 또 한번 도시게 되고요. 호탈라군과 더 먼 지역을 포괄해서 링꼬라 그래서 더 먼 지역을 한번 돌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모든 순례객들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고 계신데요. 이것은 티벳에서 모든 그 탑돌이든 아니면 모든 사원이든 그때 그 순례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티벳인들이 하루를 열고 마감하면서 도는 순례길 코라. 특히 둘레 약 1km의 파고제를 도는 파고르는 티베트 최고의 성지 족항사원으로 가기 위해 부처님께 마지막 예를 올리는 여정입니다. 오체투지로 먼 길을 달려온 분들도 있었는데요. 양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이마 등 신체의 5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는 가장 낮은 자세의 경배. 수개월은 물론 1년까지 걸린다는 고행길. 하지만 길에서 만난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고된 순례를 자처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오체투지 순례자, 그리고 그들이 안전히 돌아가길 빌며 여비까지 챙겨주는 사람들.